자, 오늘은 19페이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우리는 현재 무엇을 배우고 있었냐면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있어요.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그래프를 먼저 혹은 수식을 먼저 본다면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가 적힐 거라고 했어. 그럼 이 리미트 기호는 그 x라는 변수가 어디로 가까이 갈 거냐, 그리고 그것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라서 그 점에 도착 혹은 그 점이 찍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. 말 그대로 그 점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라고 했어. 그래서 그 극한을 보내줄 때 x가 갈 수 있는 형태는 총 3가지. a라는 어떤 특정한 점으로 향하거나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간다고 했었습니다. 자, 그럴 때 함수 fx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 결론을 내보면 극한, 어디로 가까이 갔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특정한 한 점으로 향할 수도 있었고 혹은 무한대가 향할 수도 있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할 수도 있었답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점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 뭐라고 불렀어?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, 이렇게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상황을 두 글자 뭐라고 불렀어?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극한값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이 2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, 사실 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물어봤을 때 함수가 바로 수렴이 됩니까? 라고 했을 때 우리 극한은 x가 a로 보내졌을 때 그 a란 특정한 한 점으로 갈 때 어떻게 된다 했지? 그 점에 도착하는 것을 왼쪽으로 다가오는 것과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두 개를 동시에 파악을 하고 그 두 개가 같은 값으로 향해야지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. 그게 뭐였냐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그 a라는 점의 좌극한,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그 점에서의 우극한. 기호에 대한 표현은 이 a라는 친구의 옆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다면 좌극한을 뜻했고 a라는 친구에 플러스를 붙이면 우극한을 뜻한다고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함수가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좀 체크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네요. 그렇죠? 그렇게까지 확인한 게 우리가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다면 이번 시간은 성질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한 거야. 그럼 이 성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설명이냐? 내가 fx라고 하는 함수와 gx라고 하는 함수 2개가 존재한답니다. 그런데 이 첫 번째 리미트 어떤 x가 a라는 점으로 갔을 때 fx가 알파라는 크기의 수렴을 하더래. 그러니까 얘가 전제 조건이 깔린 거예요.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린 거냐면 함수가 수렴을 하더래. 그리고 리미트 x가 똑같이 a라는 점에 도착을 하는 건 동일한데 gx가 베타로 수렴을 하더래. 그럼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. 수렴하는 두 함수 fx와 gx가 있었답니다가 된 거야. x는 a로 보내졌을 때, a로 가까이 갔을 때 fx는 알파로 수렴했고 gx는 베타로 수렴한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놓고 물어보는 겁니다. 야, 이렇게 되면 fx 더하기 gx 이 두 함수를 더해진 이 친구의 극한을 보내보면 얘도 수렴을 하니? 라고 물어보는 거야. 자,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수렴할 것 같아? 수렴하지 않을 것 같아? 수렴을 하겠죠. 왜냐면 이 fx가 어차피 알파로 모이게 되는데 gx는 베타로 모이게 되는데 두 개를 뭐 했대? 더했대. 그럼 얘 또한 수렴하는 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이 될 거라는 거예요. 되겠니? 자,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이번에는 두 개를 뺄 거래. 뺀 거의 함수도 그 알파 빼기 베타 수렴하는 두 개를 뺐을 때 극한값이 동일한가? 이렇게 알파 빼기 베타로 나오는가? 라고 불러본다면 얘도 될까 안 될까? 얘도 된다는 겁니다.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이번에는 두 함수를 곱해진 친구 또한 수렴합니까?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. 이 fx 곱하기 gx를 한 이 친구의 리미트를 보내준 게 과연 수렴하는가?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도 된다 안 된다? 된다. 얘도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을 하더라. 되겠니?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리미트
x가 a로 갔는데 이번에는 gx분의 fx 두 함수를 뭘 했답니까? 이번엔 나누었대요. 그럼 얘도 두 개를 나누었으니까 베타분의 알파라고 말해줘도 될까 안 될까? 이렇게 말해줘도 될까 안 될까? 된다고 착각하기 좋아요.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 조건 하나가 더 붙어. 얘 나누기는 조건 하나가 더 붙습니다. 나누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친구라서. 뭐가 더 붙어야 되냐면 이 베타라고 하는 친구의 극한값에 이 수렴하는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.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하지가 않아야 돼. 극한을 보냈을 때 이 0이 되는 친구를 빼고 본다면 나누기도 성립한다는 겁니다. 되겠나요? 자, 그래서 쌤은 이렇게 말을 해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야.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전제 조건. 이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불러준다면 우리가 수렴하는 두 함수 fx, gx가 존재하는 거예요. 수렴 안 하는 애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수렴한데 fx가 알파로 gx도 베타로 수렴을 할 거래. 그럼 수렴하는 두 함수를 가지고 온 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를 더한 함수가 있다면 그것도 수렴할 거고 두 개를 뺀 함수가 있다면 그것도 수렴할 거고 두 개를 곱한 함수도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. 나누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. 수렴하는 그 크기 중에 분모로 가는 친구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나누기가 가능한데 혹여나 얘가 0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된다면 나누었을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. 수렴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되겠나요? 그러니까 이 기준은 무조건 수렴하는 함수 두 개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. 너희가 나중에 이 기역, 니은, 디귿의 모의고사 문제 형태가 꽤나 많죠? 이 성질을 물어보는. 그 성질을 물어봤을 때 이런 내용들만 기억을 하고 있고 더해도 수렴한다더라, 빼도 수렴한다더라, 곱해도 수렴한다더라 이것만 기억해서 체크하는 정답들 중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들도 많습니다. 착각하기 쉬운 게 수렴과 수렴을 더했으니까 수렴을 했대.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발산과 발산과 더해지면 발산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야. 알려준 적도 없는데 발산하는 두 개의 함수를 더하면 발산합니까?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. 아닌 게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요거의 성질은 누구만 딱 되냐면 수렴하는 놈들만 갖고 왔을 때 수렴 가지고만 놀아야 된다고. 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수렴하는 놈들끼리만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여기에 발산하는 친구들 껴가지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면서 체크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고.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? 너희가 지금껏 배운 여러 함수들의 모양들은 끽해봐야 아주 일부분밖에 안 배웠고요. 그 일부분은 전부 다 성질이 예쁜 애들밖에 없어. 성질이 딱 심플한 애들밖에 없다고요. 그러면 그거 외에 수많은 함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금 내가 말한 발산의 상황에서 컨트롤 됐을 때 발산이 나온다. 그거를 위배하는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이것만 박아 넣으라는 거야. 수렴하는 두 함수를 가지고 왔을 때만 그런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를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. 수렴하는 친구들만 얘기를 하는 게 좋겠구나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됐나요? 자, 그러면 자세한 내용과 그런 성질을 쓰는 모습들은 뒤쪽에 있는 필수 예제들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19쪽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.